명절마다 전을 부치면서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김치전이랑 김치 부침개 대체 뭐가 다른 거냐고. 파전이랑 파부침개는 같은 음식 아니냐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둘은 엄연히 다른 음식입니다. 이름만 다른 게 아니라 조리 철학 자체가 다릅니다.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주인공이 재료냐 반죽이냐. 이 한 끗 차이가 식감도 맛도 심지어 그 음식이 탄생하게 된 배경까지 완전히 갈라놓습니다. 저는 재료의 생김새를 그대로 살린 채 얇은 옷만 입혀서 지져내는 요리입니다. 반면 부침개는 재료를 잘게 썰어 반죽 속에 섞어 넣고 넓적하게 부쳐내는 요리이죠. 같은 호박을 쓰더라도 호박전과 호박 부침개는 완전히 다른 음식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이 차이가 단순히 조리법의 차이에서 그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저는 궁중 요리에서 출발한 격식 있는 음식이었고 부침개는 서민들의 살림 지혜에서 태어난 실용적인 음식이었습니다. 하나는 좋은 재료를 돋보이게 하려는 목적으로, 다른 하나는 있는 재료를 알뜰하게 활용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오늘은 이 두 음식의 차이를 역사부터 과학까지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전 이야기부터 시작하죠. 전이라는 글자를 한자로 쓰면 잔입니다. 앞이 전자 아래에 불화가 들어간 글자인데 뜻 자체가 기름을 두르고 지진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조리법의 역사는 조선시대 궁중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궁중에서는 전을 기름에 지진 꽃, 전유화라고 불렀습니다. 글자 그대로 기름에 지져낸 아름다운 음식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읽을 때는 전유화라고 읽었는데 이 발음이 세월을 거치면서 전야로 변했습니다. 혹시 어르신들이 명절에 전 부치면서 전야한다고 표현하시는 걸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그 전야가 바로 여기서 온 말입니다. 조선시대 궁중 수라상은 12첩 반상으로 차려졌는데 이 12가지 반찬 중 전유어는 빠지지 않는 품목이었습니다. 점심 장국상에도 연회 자리에도 전유어는 어김없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 전유어를 만드는 방식이 지금 우리가 아는 전과 정확히 같습니다. 재료를 얇게 저며서 소금과 후춧가루로 간을 한 다음 밀가루를 먼저 묻히고 그 위에 달걀 푼 것을 씌워서 번철에 지져내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재료의 원래 형태를 최대한 유지한다는 점입니다. 호박전이라면 호박을 동그랗게 썬 모양 그대로, 생선전이라면 생선살의 결을 살린 채로, 고추전이라면 고추의 형태를 그대로 보존한 채 옷을 입히는 거죠. 왜 굳이 이렇게 했을까? 궁중 요리의 철학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전국 팔도에서 올라온 최상급 진상품을 그 재료 본연의 맛과 모양을 살려서 임금 앞에 내놓는 것. 그게 전의 본래 목적이었습니다. 밀가루와 달걀은 주인공이 아닙니다. 재료를 보호하고 재료의 맛을 가두어주는 얇은 외투 같은 역할을 할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 입 베어 물었을 때 밀가루 맛이 먼저 나면 안 됩니다. 달걀옷 너머로 호박의 달큰한 맛이, 생선살의 담백한 맛이, 고기의 감칠맛이 먼저 느껴져야 제대로 된 전인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조선시대 전은 아무나 해먹을 수 있는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지금이야 밀가루 한 봉지에 몇천 원이면 살 수 있지만 조선 후기까지만 해도 밀가루는 잔치 때나 쓰는 귀한 재료였습니다. 여기에 달걀까지 더하고 기름을 넉넉히 둘러야 하니 재료비만 따져도 보통 살림에서는 엄두를 내기 어려웠습니다. 전이 명절이나 제사 같은 큰 행사에만 등장했던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밀가루도 비싸고 식용유도 귀하고 달걀도 흔하지 않았으니 세 가지를 한꺼번에 쓰는 전이라는 요리는 그야말로 특별한 날의 특별한 음식이었던 거죠. 제사상에 전을 올릴 때 간남이라는 별도의 이름까지 붙여가며 격식을 차린 것도 이런 맥락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부침개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꼭 아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부침개의 탄생 배경은 전과 정반대입니다. 전이 좋은 재료를 돋보이게 하려는 요리였다면 부침개는 변변찮은 재료를 맛있게 먹으려는 요리였습니다. 부침개의 핵심은 반죽입니다. 밀가루나 부침가루에 물을 넣고 걸쭉하게 반죽을 만든 다음 거기에 재료를 잘게 썰어 섞어 넣습니다. 전과의 결정적인 차이가 여기서 갈립니다. 전은 재료에 옷을 입히는 것이고 부침개는 반죽 안에 재료를 넣는 겁니다. 순서가 반대인 거죠. 전에서는 재료가 중심이고 밀가루와 달걀이 보조 역할을 하지만 부침개에서는 반죽이 중심이고 재료가 반죽 속에 들어가는 구조입니다. 이 차이가 왜 중요하냐면 부침개는 재료의 형태를 유지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김치 부침개를 생각해 보십시오. 김치를 잘게 썰어서 반죽에 섞습니다. 양파도 차에 썰고 고추도 송송 썰어 넣습니다. 재료의 원래 모양은 사라지고 반죽과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이걸 넓적하게 펴서 부쳐내면 김치 부침개가 완성되는 거죠. 반면에 김치전이라고 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배추김치 한 장을 그대로 펴서 거기에 밀가루를 묻히고 달걀옷을 입혀 지져내는 겁니다. 김치의 형태가 살아있느냐 없느냐,
이게 전과 부침개를 가르는 가장 명확한 기준입니다. 부침개가 서민의 음식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냉장고 속에 자투리 채소가 남았을 때, 김치가 너무 익어서 그냥 먹기엔 시큼할 때, 반찬거리가 마땅치 않을 때, 밀가루 반죽에 있는 재료 아무거나 잘게 썰어 넣고 부쳐내면 그럴듯한 한 끼가 됩니다. 재료의 종류나 상태에 크게 구애받지 않는다는 게 부침개의 가장 큰 장점인 겁니다. 호박이 있으면 호박 부침개, 부추 있으면 부추 부침개, 해물이 남았으면 해물 부침개. 부침개야말로 냉장고 파먹기의 원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같은 호박이라도 호박전과 호박 부침개에서 전혀 다른 음식이 된다는 점, 이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호박전을 만들 때는 애호박을 반 센티미터 두께로 동그랗게 썰어서 소금을 살짝 뿌린 뒤 밀가루를 앞뒤로 묻히고 달걀물을 씌워 팬에 지져냅니다. 완성된 호박전을 보면 호박의 둥근 모양이 그대로 살아있고, 한 입 베어 물면 달걀옷의 부드러운 층을 지나 호박 특유의 달큰하고 물컹한 식감이 느껴집니다. 호박이 주인공이고 달걀옷은 조연인 겁니다. 반면 호박 부침개는 만드는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애호박을 가늘게 채 썰어서 밀가루 반죽에 섞어 넣습니다. 여기에 양파나 당근, 고추 같은 다른 재료도 함께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걸 기름 두른 팬에 넓적하게 펴서 앞뒤로 노릇하게 부쳐내면 호박 부침개가 됩니다. 한 입 먹어보면 호박전과는 완전히 다른 경험입니다. 바삭한 반죽 사이사이로 호박채가 씹히는 식감, 반죽 자체의 고소한 맛 속에 호박의 단맛이 은은하게 배어있는 느낌. 여기서는 반죽이 주인공이고 호박은 반죽에 풍미를 더해주는 조연이 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저는 재료를 있는 그대로 돋보이게 하는 요리이고, 부침개는 재료를 반죽과 하나로 합쳐 새로운 맛을 만들어내는 요리입니다. 하나는 재료의 개성을 살리는 방향이고, 다른 하나는 재료들이 어우러져 만드는 조화를 추구하는 방향인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같은 재료를 쓰고 같은 기름에 부치는데 왜 전과 부침개의 맛이 이렇게 확연하게 다른 걸까? 이건 단순히 느낌의 차이가 아니라 과학적으로 설명이 되는 현상입니다. 전을 부칠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재료에 밀가루를 묻히는 겁니다. 그 다음 달걀물을 씌우죠. 이 두 단계가 단순해 보이지만 여기에 맛의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밀가루는 재료 표면의 수분을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호박이든 생선이든 채소든 재료 표면에는 수분이 있기 마련인데, 이 수분이 그대로 남아있으면 달걀옷이 제대로 붙지 않습니다. 밀가루가 이 수분을 흡수하면서 재료와 달걀옷 사이에 접착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을 부칠 때 밀가루를 너무 두껍게 묻히면 안 됩니다. 여분의 밀가루를 탁탁 털어내고 얇게 한 겹만 남겨야 합니다. 그 위에 씌우는 달걀옷, 이게 전의 맛을 결정짓는 핵심입니다. 달걀물이 뜨거운 기름과 만나면 단백질이 빠르게 응고되면서 재료를 감싸는 얇은 막을 형성합니다. 이 막이 하는 일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재료 속 수분과 맛 성분이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가두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달걀 자체가 열을 받으면서 고소한 풍미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달걀에는 단백질과 지방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이것이 기름의 열과 만나면 마이야르 반응이 일어납니다. 달걀 속 아미노산과 미량의 당분이 고온에서 반응하면서 그 특유의 노릇노릇한 색과 고소한 향이 만들어지는 거죠. 전을 부칠 때 팬에서 올라오는 그 구수한 냄새, 그게 바로 달걀옷에서 일어나는 마이야르 반응의 결과물입니다. 결과적으로 전을 한 입 베어 물면 이런 구조가 됩니다. 가장 바깥에 마이야르 반응으로 노릇해진 달걀옷층이 있고, 그 안쪽에 얇은 밀가루층이 있고, 가장 안쪽에 수분과 맛이 고스란히 보존된 재료가 있습니다. 세 개의 층이 입안에서 한꺼번에 느껴지면서 달걀의 고소함, 밀가루의 담백함, 재료 본연의 맛이 순차적으로 펼쳐지는 겁니다. 잘 만든 호박전을 씹었을 때 바깥은 살짝 바삭하면서도 안쪽 호박은 촉촉하고 달큰한 그 식감, 이게 우연이 아니라 달걀옷이 만들어낸 보호막 덕분인 겁니다. 부침개의 맛이 만들어지는 원리는 이것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혹시 이 차이를 모르고 계셨다면 오늘 확실히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부침개는 반죽 자체가 주인공이기 때문에 맛의 핵심도 반죽에서 나옵니다. 밀가루에 물을 넣고 반죽을 만들면 밀가루 속 글루텐 단백질이 물과 결합하면서 점성이 있는 그물 구조를 형성합니다. 이 글루텐 구조가 부침개의 쫄깃한 식감을 만드는 기본 뼈대가 됩니다. 그런데 부침개를 바삭하게 부치고 싶다면 이 글루텐을 오히려 적게 만들어야 합니다. 반죽을 오래 저으면 글루텐이 많이 형성되면서 부침개가 질겨집니다. 반대로 반죽을 가볍게 섞기만 하면 글루텐이 적게 형성되면서 바삭한 식감이 살아나죠. 부침개를 잘 부치는 분들이 반죽을 절대 오래 젓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과학적으로 정확한 조언인 거죠. 여기에 한 가지 비법을 더하자면 반죽에 쓰는 물을 차갑게 해서 넣으면 글루텐 형성이 더 억제됩니다.
글루텐은 온도가 높을수록 잘 형성되는 성질이 있어서 찬물을 쓰면 반죽이 덜 질겨지고 부쳤을 때 더 바삭해지는 겁니다. 부침가루 봉지 뒷면에 찬물을 사용하라고 적혀 있는 것도 이런 원리 때문입니다. 부침개가 바삭해지는 과정도 전과는 다릅니다. 저는 달걀로 표면에서 마이야르 반응이 일어나면서 바삭한 층이 형성되는 반면 부침개는 반죽 속 수분이 기름의 열에 의해 증발하면서 바삭해집니다. 반죽을 팬에 얇게 펴서 부치면 기름과 닿는 면적이 넓어지면서 수분 증발이 빠르게 일어나고 수분이 빠져나간 자리에 미세한 기공이 생기면서 바삭한 식감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부침개를 얇게 펴야 바삭하고 두껍게 부치면 안쪽에 수분이 남아서 눅눅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의 바삭함과 부침개의 바삭함은 씹었을 때 느낌이 다릅니다. 전의 바삭함은 달걀옷이 만들어내는 얇고 섬세한 바삭함입니다. 살짝 힘을 주면 사르르 부서지면서 안쪽에 부드러운 재료가 드러나는 식감이죠. 반면 부침개의 바삭함은 반죽 전체가 수분을 이루면서 만들어내는 전면적인 바삭함입니다. 가장자리부터 한가운데까지 고르게 바삭하고 씹을수록 반죽의 고소한 맛이 올라오는 식감입니다. 같은 바삭함이라는 단어를 쓰지만 입안에서 느껴지는 결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분명한 차이가 있는데도 많은 분들이 전과 부침개를 혼용해서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역마다 이 음식을 부르는 이름이 제각각이기 때문입니다. 서울과 경기도에서는 전과 부침개를 비교적 구분해서 씁니다만 경상도로 가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경상도에서는 전이든 부침개든 통틀어서 지짐 또는 지짐이라고 부릅니다. 지지다라는 동사에서 나온 말인데 기름에 지져낸 음식은 다 지짐이인 겁니다. 전라도에서도 비슷하게 찌짐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경상도 일부 지역에서는 전을 적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건 원래 꼬챙이에 꿰어 굽거나 지진 음식을 가리키는 적이라는 단어가 전과 뒤섞인 결과입니다. 이렇게 지역마다 부르는 이름이 다르다 보니 자연스럽게 전과 부침개의 경계가 흐려진 겁니다. 할머니가 지짐이 해줄게 하시면서 만들어주신 음식이 어떤 날은 달걀옷을 입힌 호박전이었고 어떤 날은 반죽에 채소를 섞어 부친 부침개였으니 같은 이름으로 불리는 두 음식을 굳이 구분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던 거죠. 현대에 와서는 이 경계가 더 빠르게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마트에 가면 부침가루라는 이름으로 팔리는 제품이 전에도 쓰이고 부침개에도 쓰입니다. 음식점 메뉴판에도 해물파전이라고 적혀 있지만 실제로 나오는 음식은 해물과 파를 반죽에 섞어 부친 부침개에 가까운 경우가 많습니다. 엄밀하게 따지면 해물파전이라면 파를 길게 펴놓고 해물을 얹어서 달걀옷을 씌워 지져내야 맞습니다만 현실에서는 반죽에 파와 해물을 넣고 넓적하게 부쳐내는 방식이 훨씬 보편적이죠. 조리하는 입장에서는 부침개 방식이 훨씬 간편하고 실패할 확률도 적으니 당연한 흐름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이 구분이 의미 없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차이를 알고 나면 전과 부침개를 각각의 목적에 맞게 더 맛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좋은 재료가 생겼을 때, 예를 들어 싱싱한 애호박이나 제철굴이 들어왔을 때는 전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재료 본연의 맛을 가장 잘 살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달걀옷이 재료의 수분과 맛을 가둬주니까요. 반대로 냉장고에 이것저것 자투리 재료가 남았을 때, 김치가 좀 씌어졌을 때, 뭔가 간단하면서도 든든한 게 먹고 싶을 때는 부침개가 정답입니다. 재료를 잘게 썰어 반죽에 섞기만 하면 되니 재료의 상태나 모양에 구애받을 필요를 느끼지 못했던 거죠. 결국 전과 부침개는 같은 팬 위에서 태어나지만 지향하는 방향이 다른 음식입니다. 저는 재료를 향한 존중이고 부침개는 재료를 향한 활용입니다. 하나는 좋은 재료를 가장 좋은 상태로 먹기 위한 궁중의 지혜이고 다른 하나는 있는 재료를 가장 맛있게 먹기 위한 서민의 지혜입니다. 어느 쪽이 더 낫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 차이를 알고 나면 명절에 전을 부치실 때, 비 오는 날 부침개를 부치실 때 그 한 장 한 장이 조금 다르게 느껴지실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맛의 근본이 전해드리는 음식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